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커피값 계좌에서, 커피값 계좌가 이제 29주차였었죠. 이제 29주차 때까지 매수했던 종목들 중에 JYP 엔터와, 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제가 좀 제약주가 앞으로 저는 이제 엔터나 뭐 화장품, 한류, 뭐 증권 이런 주와 통틀어서 제약 관련 쪽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그런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제약주 관련 주식이 유한양행과 현재 이제 보령제약이 있습니다. 보령제약이 두 가지가 있고요. 제 본 계좌에도 유한양행과 보령제약이 있고, 뭐, 추가적으로 제넥신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요번 영상에서는 그 종목들 중에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JYP와 이제 현대차를 그때 했었던 요 표를 가지고 이제 유한양행을 한번 종목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업역이 오래되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 대한 설명은 뭐 특별히 하지 않고 요 테이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를 보시면 유한양행이 업적 분석에 가셔가지고 매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죠. 뭐 1조 5천억, 1조 4천억, 1조 5천억 해서 이제 꾸준한 뭐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횡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횡보이기 때문에 7점 정도를 주고요. 이제 잠시만요. 영업이익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0억 하다가 이제 125억 작년에 좀 줄었죠. 아마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올해는 700억 정도로 증가를 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분기별로도 지금 한 11억에 360억 정도가 되죠. 그리고 130억 하면은 490, 5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700억 정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까지 생각을 한다면 약간 증가한다고 생각해서 8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PS 같은 경우를 보면 EPS의 경우는 지금 800원, 500원 하다가 이제 3,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이제 EPS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분기별로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1사분기가 됩니다. 이제 1사분기가 1,700원이고 500원이니까 한 벌써 2,200원이죠. 그래서 이제 2,900원, 3,000원 정도의 이제 EPS가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분기 합쳤는데 벌써 이제 2,200원이죠. 그래서 2,900원 정도는 이제 뭐 무난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이제 EPS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점 정도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보죠. 현재 PER 같은 경우 보면 지금 3,000원 정도로 만약에 PER을 본다면 퍼가 한 22 정도 되겠네요. 만약에 3,000원 정도라고 된다면 퍼가 20이고 뭐 26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퍼가 한 20 얼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EPS가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500억에서 700억이면은 이제 증가를 이제 한 1점 몇 퍼센트 정도 했는데 이제 EPS 같은 경우는 이제 800원이었다가 3,000원 정도로 증가하죠.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EPS 영업이익이 한 1.5배 정도 상승했는데 EPS가 이렇게 5배까지 아니 3배, 4배 정도 상승하는 이유는 유한양행이 요번에 액면 분할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렇게 한 주를 5주로 하는 그렇게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30몇만 원 정도, 20몇만 원 정도 하던 주가가 이제 6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퍼는 한 26, 24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퍼 같은 경우는 7 이하면 10인데 이제 24니까 20 이상이죠. 그러니까 5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약주의 특성상
유한양행의 특성상 요 최근에 R&D 연구 개발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 정도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 신약들의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PBR을 한번 보겠습니다. PBR 같은 경우는 뭐 제약주의 특성상 조금 높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PBR을 보면 뭐 나와 있는 건 2.32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2020년 예상 PBR은 보시면 PBR 2.27 정도가 되겠네요. 2.27 정도가 되니까 보시면 2 이상이니까 이제 7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7 정도가 될 것 같고 ROE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이제 ROE 같은 경우는 한 3, 5 요 정도 하다가 11, 요 정도 급격하게 떴네요. 아무래도 올해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 2, 11이니까 뭐 한 5 정도로 보겠습니다. 5 정도로 보면 이제 5 이상이면 5점이네요. 5점이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준수하죠. 뭐 20, 30%대의 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하니까 10점이죠. 10점이고 배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배당 같은 경우는 지금 300원 정도 0.5% 정도의 배당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385원 정도에. 근데 실질적으로 유한양행은 매년 물론 이제 안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최근 3년 정도 동안 연말마다 5% 정도의 무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한양행 주식을 20주를 갖고 있으면 연말에 한 주를 공짜로 주는 그런 무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그대로이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66,000원 하던 내가 지금 66,000원 하는 주식을 샀을 경우에 66,000원의 주식을 20주를 사면은 120만원, 6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주식이 지금 6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20주를 사서 내가 120만원이 됐다. 120만원을 갖고 있다 이러는데 이제 올해 연말에도 뭐 지금까지와 똑같이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20주에 이제 플러스 한 주를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는 내년이 되면 21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가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126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배당률은 그 5%를 조금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당은 3% 이상이기 때문에 10점 정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분석에 가서 시장 지배력을 보면 지금 유한양행이 지금 파란색인데요. 지금 보라색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라색이 쓰고 한미약품이 지금 보시면 좀 이렇게 주황색인데요. 이제 보시면 2019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뭐 2등 정도네요. 2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제약주들이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는 좀 그렇지만 한 뭐 2등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측면에서 보면 유한양행이 매출액이 1조 4천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4천억인데 비슷한 회사가 뭐 셀트리온 정도네요. 셀트리온 정도가 비슷하고요. 단기 순이익 얼마나 작년 기준이겠죠. 이게 실제로 순이익이 났나 보면은 이제 유한양행 400억 정도가 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헬스케어가 있네요. 이제 합치면 1000억 정도 아니네요. 요거 단기 순이익 보면 한 700억 정도가 났고요. 한미약품도 600억 정도 이렇게 났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는 다른 회사들이랑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후에 말씀드릴게지만 요 단기 순이익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유한양행은 지금 투자를 막 확대하는 시기 때문에 약간 이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뭐 매출액 측면에서는 뭐 상위 제약사들과 비슷하고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측면에서는 여기 뭐 700억, 7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3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은 그래도 상위 제약사들 축에 들기 때문에 이제 보통보다는 8점 정도를 주겠습니다. 이제 개인 추가 점수는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유한양행을 우리나라 회사 제약들 중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점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이제 측정을 해보면 77점 정도가 나오네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9번 개인 추가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나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7점을 주면 이제 74점이 되겠습니다. 현대차나 뭐 JYP가 80점 정도가 돼서 이제 매수를 했었던 거에 비해서 유한양행은 제가 10점을 준다고 해도 이제 77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70점 이상씩 매수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한양행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본 계좌에도 유한양행의 비중이 그래도 조금 큰 편이거든요. 다양하게 종목을 매수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한양행을 조금 비중이 크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기존에는 유한양행은 어떤 회사였냐면 이제 신약을 만들거나 이런 뭐 도전적인 일을 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이나 좋은 약들을 외국에서 개발한 약들을 떼다가 국내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뭐 어떤 제약계에 있어서 약간 유통회사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신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약회사가 아닌 평가를 많이 받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정희 대표라고 해서 3년 전에 대표가 좀 바꾸면서 공격적으로 회사의 그런 색깔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신약 같은 것들을 많이 3년, 5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유한양행이 직접 뭐 신약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 중에서 정말 신약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뭐 회사들의 그런 판권이나 아니면은 그런 기술력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그 제약회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자금 여력이 아주 좋진 않은 편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한양액이 그런 좀 희망이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들에게 돈을 주고 기술을 산 다음에 계속 돈을 또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의 한 사례가 뭐 제넥신이 개발한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유한양행이 조금 약간 조롱을 받았던 그냥 신약 같은 걸 외국에서 떼다가 파는 회사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본업은 유지를 하면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업은 유지를 하면서 캐시카우로 돈을 벌고 이 번 돈을 이제 쌓아놓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약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의 기술을 돈을 주고 사고 이제 임상이나 삼상 같은 임상 같은 것들은 또 이 기술을 또 외국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해서 또 이제 임상 같은 경우는 또 해외에서 진행하고 그 수출하는 외국 회사가 이제 그 임상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어떤 뭐 자기네 돈을 많이 줄이는 거죠. 이제 실패 가능성에 대한 실패 비용에 대한 이런 비용을 되게 많이 낮추면서 이렇게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5년 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기사에서 보시면 2년 새 기술 수출 5건 성과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 약들을 기술 이전 위장 질환 후보 물질을 뭐 5천억에 라이선스 아웃 5천억을 벌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약이 이제 임상이 성공할 경우에는 받는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얀센이나 길리어드 또 이런 외국의 주요 회사들과 이제 많이 이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 계약 규모가 지금 보시면 뭐 얀센이랑 한 게 제일 크죠. 12억 5천 달러에서 35억 달러인데요. 35억 달러 정도면 얼마가 되냐? 여기 보시면 35억 달러면 4조 7천억이 4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이 기술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술이
유효성이 입증이 되고 성공했을 경우에 이 금액을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좋은 것들은 뭐 계약금 같은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달러면 거의 500억 정도가 되죠. 얀센이라는 레이저 티닙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임상이 실패해도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또 이런 500억씩 돈을 받아서 또 다른 기술을 사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되게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기술을 수출하면서도 이제 이런 임상 같은 것들을 이제 자기 돈은 많이 안 들이는 거죠. 임상을 수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뭐 연구개발비라든가 아니면 임상 비용 이런 것들을 되게 어 싸게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리면서 또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는 국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솔직히 다른 제약사들은 그런 회사들이 봤습니다. 이제 회사의 명운이 어떤 하나의 신약에 진짜 의지되고 그 신약이 성공하면 회사가 살아나는 거고 그 신약이 실패하면 회사가 망하는 이런 제약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제약사에 뭐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들을 저희가 뭐 제 돈을 다 이제 같이 회사의 명운과 이제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나 터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면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과 신약 기술 라이센스를 다 계속 늘려가고 있고 이렇게 얀센이나 이런 회사들도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요 시스템이 이제 유한양행이 체질 개선을 바꾼 게 성공을 했고 요런 시스템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시간의 문제이지 신약이 언젠가는 유한양행이라는 뭐 회사가 뭐 언젠가는 하나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이정희 대표가 이제 뭐 2015년 요 정도에 아마 지금 제약회사의 대표로 부임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2015년도에 주식을 한 1000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5년 12월에 이렇게 250주를 매수해서 이제 1257주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취임한 이후에 이렇게 신약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단위로 보겠습니다. 2017년 8월에 보면 한 급격하게 늘었죠. 1000주를 갖고 있다가 한 3600주를 갖고 있었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건 뭐 무상신주를 받은 거긴 한데 5700주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5461주가 있는데 무상 신주 취득으로 이제 273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20주당 한 주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 5461을 아마 20으로 나누면 273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이렇게 연말 기준으로 이제 1월 1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이렇게 이제 20주마다 한 주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면 이제 주식 분할이 돼서 5,734주가 이제 5배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22,936주가 된 거죠. 아니죠. 28,000주가 된 거죠. 이제 5대1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가 이렇게 뭐 한 5년 동안 5년 전에 한 1000주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한 액면 분할 전후로 따지면 한 6000주 가까이 이제 수량을 늘렸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표에 취임해서 회사의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런 이제
뭐 이정희 대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회사에 대해서 이런 신약 개발하고 본인이 벌린 일이죠.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체질 개선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벌린 일입니다. 이정희 대표가 이제 본인이 벌린 일인데 아무래도 그러한 거에 대한 확신과 그런 것들이 당연히 대표인데 제일 잘 알겠죠. 어떤 바깥의 애널리스트의 글이나 어떤 전문가의 글보다 저는 이 이정희 대표가 제가 지금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2006년부터 뭐 이정희 대표가 보시면 뭐 주식을 보유한 걸 이렇게 24주씩 샀네요. 처음에 2006년부터. 이때 뭐였죠? 보고자가 이제 대표가 이제 이정이고 이제 이때는 임원이었네요. 상무 임원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2006년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2012년 정도 보면 뭐 이때 한 1000주가 됐었네요. 조금씩 매수를 했었는데 거의 뭐 2006년에서 2012년까지 한 6, 7년 동안 1000주를 샀는데 이제 대표로 부임하고 5년 동안 거의 한 5000주가 늘렸죠. 급격하게 주식을 매수했다는 거는 뭐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로 취임을 해서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사유가 됐던 회사 대표가 이정희 대표가 본인이 취임을 하고 회사의 체질을 개선을 바꾸고 회사의 이런 파이프라인 R&D 정책들을 늘리는 선택을 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5년 정도 동안 주식을 꾸준히 계속해서 메이트했던 것들은 그런 결과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솔직히 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회사 제약회사 대표들도 뭐 이렇게 많이 자기 신주를 취득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랑은 좀 다른 게 그런 분들은 뭐 이런 거죠. 회사를 자기가 창업을 해서 뭐 오너였기 때문에 회사를 이제 상장을 하면서 처음 아예 뭐 재산이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죠. 많았던 게 아닌데 상장을 하면서 그 상장된 회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상장이 안 되어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약 회사의 지분을 30% 정도 있었는데 뭐 거기서 이제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30% 회사 뭐 신약 회사 상장하면 몇백억 몇천억 원 그냥 되니까요. 그냥 30% 지분이면 뭐 1000억이라고 한다면 300억의 지분이 그냥 생긴 거 아닙니까? 300억의 지분이 그냥 생긴 건데 이분은 제가 있기로는 유한양행은 이제 대표 이런 오너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봉급 이렇게 저희 회사 다녀서 이제 사장으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신 분이고 이제 아마 본인 돈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한양행을 그래도 제약회사들 중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다기보다는 뭐 제가 뭐 신약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어떤 가능성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약이라는 산업 자체가 뭐 신약 이런 것들이 임상 데이터 같은 것들은 인간에 투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분석 같은 것들로만 베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리스크가 큰 산업일수록 본인의 캐시카우, 본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임상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상이나 신약 개발을 해나갈 수 있고 또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신약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결국에는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투자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 솔직히 투자한 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요. 뭐 특별히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수익은 나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6만 원 정도 가격인데 유한양행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한 33만 원 정도 요 정도 가격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추가 매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좀 평단가가 계속 높아졌지만 제가 이제 처음 매수를 시작했을 때는 뭐 18만원, 19만원 이 정도 가격대였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은 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뭐 빠르면 2, 3년이 될 수도 있고 길면 5년, 1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신약이 언젠가는 터지고 또 그러면은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 투자했을 때 예상치 못한 좀 좋은 결과가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런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제약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솔직히 제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이런 관점을 갖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다. 제약에 대해서 제약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만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데 그냥 참고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